안녕하세요. 지난번 1강, 2강 잘 들으셨나요? 예, 이제 결혼과 가족이라는 전체 과목 개요를 이제 조금 좀 아시겠죠? 그리고 왜 가정 경영이라는 마인드가 필요한지, 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도 가정 경영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아셨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적인 어떤 상담 사례 두 개를 좀 같이 좀 볼까 합니다. 예. 하나는 실직의 아픔을 안고 지어 있는 가정여이고요. 두 번째는 아내로부터 일기 생활비를 보고받는 짠돌이 남편에 대한 그런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저는 14년간 다니던 회사를 한 달 전 구조조정으로 그만둔 가장입니다. 아내와 자녀는 중1 여자아이와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 둘입니다. 집도 줄이고 생활비도 줄이고 쓸데없는 지출을 안 하려고 아는 사람도 잘 안 만납니다. 그런데 요즘 아내와 계속 안 좋습니다. 짜증과 신경질에 날 무시하는 것 같고 아이들도 절 피하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돈벌이를 알아본다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잠자리도 예전 같지 않아 심란한데 자꾸 술만 늘어 고민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제 청춘을 다 바쳐 일한 직장인데 용서도 안 되고요. 참 남의 일 같지가 않죠. 예. 실제 본인이 비슷한 지금 경우에 계신 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은 남동생 같은 아니면 오빠 얘기 같기도 하고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앞만 보고 가족들을 위한다고 막 뛰어왔는데 그것도 내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니고 타에 의해서 회사에서 밀렸다는 어떤 그런 느낌 받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거기다가 정작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땀 흘려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하는데 그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그런 좌절감, 그죠? 어떤 그런 아픔들이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요.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가 고통스럽고 배신감 들고, 그죠? 모든 걸 다 놔버리고 싶은 어떤 그런 좌절감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실은 아내도 힘든데 아이들도 사실은 불편한 구석도 있고 이제는 줄어진 살림살이에 뭔가 씀씀이도 좀 줄여야 되고 아이들도 사실은 힘든데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내가 오히려 더 짜증내고 화를 낸 건 아닌가. 그걸 짚어봐야 돼요. 제가 참 상담을 많이 해보는데요. 누가 더 고통스러운지 누가 더 잘못이 많은지 그걸 가지고 많이 싸우더라고요. 사실은 그건 객관적으로 그 고통의 깊이나 크기를 잴 수 있는 자가 있는 게 아니고 다 힘든 겁니다. 나도 힘들고 나도 고통스럽고. 근데 사실은 서로가 서로의 고통을 조금씩 돌아보고 읽어주고 그리고 공감해주면 좋은데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내가 아이들이 힘든 걸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게 사실은 함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나도 힘들지만 내가 힘들어하니까 아내도 예를 들면 내 눈치 보는 건 없는지 아내와 아이들 입장부터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회사가 구조조정돼서 그만둔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정말 상담 의뢰하신 분 말대로 아내가 나한테 짜증내고 무시하고 아이들도 피한다면 물론 아내나 아이들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만둔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내가 그랬다면 그 이전에 부부관계가 어땠는지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그 이전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딸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라고 그랬나요? 그리고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4학년이고 그 이전에 나는 그냥 일만 보고 회사 일이 우선이었고 더러는 술 때문에 친구 때문에 늦게 들어오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아내한테 다 맡겨두고 나 몰라라 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니까 그 이전의 가족관계가 부부관계가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실직을 하더라도 아내의 태도나 아이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당장 아내가 원망스럽고 믿고 그죠? 모든 잘못이 아내한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에 내가 사실 잘못한 부분은 없었나 돌아볼 줄 안다면 최소한 아내한테 아이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또 한 가지는요. 집도 줄이고 생활비를 줄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부인하고 상의를 하셨는지 상의도 안 하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내가 다 결정하고 아내한테 혹시 통보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남편이 14년 동안 근무했던 회사 그만두고 당장 이제 수입이 끊어졌으니까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내도 아이들도 하고 있지만 이제 아빠가 실직을 했으니까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가 뭘 줄이고 또 어떤 쪽에 변화가 있는가를 같이 상의하고 협의하고 서로 또 어떤 부분은 좀 감수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아빠가 아니면 남편이 다 결정하고 통보해버리면 당하는 사람은 고통이 좀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좀 한번 좀 보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아빠가 안 보이고 있다가 저녁 늦게나 들어오고 부인들 마찬가지죠.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 늦게나 들어오는 남편.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남편하고 거의 얼굴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회사 그만두고 거의 24시간 가까이 집에 붙어 있으면 간섭할 일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전에는 안 보니까 모르니까 사실은 별 얘기 안 했었는데 이제는 저 뭐 어디 어질러 놓은 것도 좀 눈에 띄고 그리고 왜 뭐 밥 안 차려주느냐고 또 뭐 음식이 내 입에 안 맞다고 왜 설거지 안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내가 잔소리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간섭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니까 하는 얘기였을 뿐인데 부인이나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었던 생활에서 이제는 사사건건 남편이나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는 게 남편이 집에 있는 게 너무너무 좋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너무너무 싫다는 아닐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것을 혹시 놓치지는 않았는지 그것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드시고 회사도 원망스럽고 그러니까 자꾸 술에 의지하게 되고 거기다가 잠자리마저 원만치 않은 것 같고 모든 걸 다 놔버리고 싶은 어떤 그런 절망감, 좌절감이 있겠지만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은 사실은 시간입니다. 회사 일 때문에 너무너무 바빠서 사실은 시간만 나면 내가 조금만 휴가만 내면 정말 나 이거 하고 싶었었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지금은 남아도는 이 시간 너무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 시간을 좀 즐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은 그러시겠죠. 되게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당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일 걱정인데 뭐 어디 한가하게 무슨 시간이 재산이고. 물론 그렇겠죠. 정말 경제적인 형편이 안 돼서 정말 오늘 하루 당장 벌어서 먹고 살 일을 걱정해야 되는 수준이라면 상황이라면 제 얘기가 사치스럽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14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뭐 나름대로 퇴직금도 있고 그죠? 그래서 적어도 한 몇 개월 정도 버틸 수는 어느 정도 여력이 계시다면 당장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부인하고도 많은 시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꼭 큰 돈 들여야 아내하고 이 시간을 갖는 게 아니니까 뭐 나가서 뭐 칼국수 한 그릇이라도 그죠? 영화 한 편이라도 뭐 그동안 아이들하고 같이 못했던 시간 좀 놀아도 좀 주고 TV도 좀 함께 보고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았던 아빠가 갑자기 너무 친절하게 너무 다가가면 아이들이 그것도 사실은 좀 불편하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동안 아빠가 너무너무 바빠서 사실은 바쁘다는 핑계로 너희들하고 함께 못했었는데 아빠가 회사를 그만두고 보니까 아빠가 참 반성할 점이 좀 많은 것 같아. 아빠가 이제 좀 잘 한번 해보려고 노력 한번 해볼 테니까 그러다가도 잘 안 되거든. 그래도 아빠 좀 이해해 줄래? 어? 아빠가 이렇게 막 다가가는 게 좀 어때? 어색해? 불편해? 그럼 아빠가 한번 좀 노력해 볼게. 너희도 좀 노력하자. 그런 식으로 운을 띄고 접근을 한다면 그것을 마다할 아들, 딸이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부인에게도 좀 접근을 좀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말미에 평생을 바쳐서 내가 정말 청춘을 바쳐서 일한 회사인데 나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몰아낼 수 있을까? 그 원망 쉽게 안 지워질 겁니다. 한번 좀 되돌아보세요. 엄격하게, 냉정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내 의지로. 그러면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그 막 회사 원망하고 그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내가 손해보는 거죠. 그러면 방법은요. 그 생각을 빨리 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죠. 버리는 거죠. 지우는 거고요. 삭제하는 거고. 정말 그게 잘 안 되시면 문방구에 가서
지우개를 하나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막 원망스러운 마음을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쓰고, 욕이라도 좋죠, 뭐. 직접 그 사람한테 욕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지우셔도 좋고,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것도 좋고,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잘 되면 뭐 누가 고민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려놓고 지우고 삭제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가끔 음식 쓰레기 버리죠. 예? 음식 쓰레기를 안 버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냄새나는 음식 쓰레기를 한 3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안 버린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집안 구석이 어떻게 될까요? 막 썩어나는 그 악취, 그죠? 화장실에 예를 들어서 변기가 막혔는데 그 막힌 변기, 그걸 안 뚫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막 용변 보고 나서 물을 내렸는데 물이 막 차고 넘쳐가지고 화장실 바닥에, 그죠?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 아닌가요? 싱크대가 막혔다. 그거 뚫지 않으면 설거지하고 물이 막 넘쳐서, 그죠? 막 거실로 막 부엌 바닥으로 넘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밉고 원망스럽고 분노, 그죠? 증오, 그런 감정의 쓰레기들을 매일매일 진짜 용변 보시면서 그 물과 함께 씻겨 내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쓰레기 버릴 때, 음식 쓰레기 버릴 때 막 그런 감정의 쓰레기를 막 써서 정말 집어넣고 같이 버린다고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출을 줄이시는 건 참 잘한 일이죠. 집도 줄이시고 생활비도 줄이고, 내가 뭐 왕년에 어땠는데, 그죠? 쓰던 지출 씀씀이 줄이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늘리는 건 쉽지만요. 참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따져봐도 아무것도 줄일 게 없죠.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줄이고 생활비 줄이시면 너무너무나 잘하셨는데, 그동안 만나왔던, 관계 맺어왔던 사람들하고의 만남조차도 일체 안 만나시는 거는 어떨까 좀 싶네요. 그건 좀 제고 한번 해보시죠. 요즘 뭐 인맥 관리, 그죠? 인적인 네트워크 그러는데 그것도 재산입니다. 예. 물론 직장 그만두고 뭔가 이렇게 같이 만나기가 좀 쑥스럽고 어색하고 조금은 자격지심, 열등감이 들기도 하시겠지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시는 건 쉽지 않으시겠지만 맺어져 왔던 인간관계마저 단절하시면 급격하게 대인관계가 축소가 되는 거죠. 물론 만나다 보면 함께 부담해야 될 어떤 식사, 술값 이런 것도 좀 신경 쓰이고, 그죠?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 느끼시겠지만, 솔직한 심정 얘기 좀 하시고, 그죠? 조금씩 좀 부담하시면서 맺어졌던 인간관계마저 완전히 단절하고 안 만나시는 건 조금 제고하셔서 그 인간관계는 좀 유지하시라고 전 오히려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술입니다. 예. 술, 저는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잘만 활용하면 인간관계를 맺는데 윤활유가 되기도 하고요.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회사 그만둔 그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시절을 술에 의존하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예. 우리가 보통 알코올 중독자 하면 정말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길바닥에 들어누워서, 그죠? 막 소변 줄줄 그런 쪽에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알코올 중독자만을 생각하는데, 사실 넓은 의미로 한국 남성들의 많은 분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을 다시 나누면 알코올 남용, 알코올 의존이 있는데요. 심리적인 의존, 신체적인 의존도 있고요. 그랬을 때 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정말 몸도 망치고, 그죠? 그리고 부인이 또 그게 좋아하시겠어요? 관계도 망치고, 술값도 들고, 그죠? 아이들 앞에서도 좋은 모델이 아니고. 그래서 가볍게 한두 잔 아내하고 하시는 건 좋겠지만, 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문제 해결은 전혀 안 된 채 술 먹었을 당시만 잠시 그 문제를 잊었을 뿐이지, 술 깨고 나면 더 고통스러운 거죠. 문제는 그대로 여전히 남고 더 큰 문제를 오히려 야기하는 거니까 술은 정말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꼭 제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인과 좀 함께 하세요. 예. 전혀 안 해왔던 거 다시 시간 내서 대화하시는 거 하루아침에 잘 안 될 겁니다. 좀 함께 식사도 좀 함께 하고, 돈 번다고 직장생활을 할 때야 거의 대부분의 집안일하고 아이들 일을 부인이 하셨겠지만, 이제는 집에서 노니까 그렇다고 모든 일을 50대 50 바로 하시기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끔은 진공청소기로 거실도 좀 쓰시고요. 그죠? 청소도 좀 하시고, 내려가실 때 쓰레기도 좀 비우시고, 더러는 아내하고 마트에 가서 좀 장도 좀 보시고, 예? 그리고 가서, 그죠? 맛보기로 음식도 좀 한번, 뭔가 우리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인생의 어떤 즐거움, 재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인과의 관계가 조금씩 되어지고, 대화가 어느 정도 되어지고, 말이 통해야
부인의 마음이 열리는 거죠. 본인도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부인도 그죠? 안 그래도 남편이 직장 그만둬서 속상한데 남편이 극도로 예민해가지고 아내한테 사사건건 화내고 짜증낸다면 부인인들 남편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잠자리 얘기하셨지만 마음이 열려야 잠자리도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부인과 함께하는 시간, 두 분만의 시간을 조금 좀 늘리시는 일이 잠자리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첫 번째 사례를 제가 마무리를 하죠. 아내가 돈벌이를 하는 일이 남편한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여성들은 모를 수 있어요. 예.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만으로 그저 편안하게 살림 살고 집에서 쉬고 싶지 누가 돈 벌러 가고 싶겠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 벌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알아보는 거 그게 왜 당신 자존심 상하냐고 오히려 부인은 이해를 못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부인한테 잘 하셔야 돼요. 부인한테 남편한테는 묘한 이런 게 있다. 적어도 얼마나 남자가 못났으면 남편이 처자식 하나 못 먹여 살리고 남자가 돈을 못 벌어오니까 여자가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만 되는가 하는 어떤 그런 자격지심, 열등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고마우면서도 좀 지켜보고 여보 당신 뭐든지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좀 기다릴게요. 예. 그리고 당신 14년 동안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어요? 정말 당신 한 달 정도, 한 두 달 정도 쉴 자격이 있어요. 당신 좀 쉬세요. 그리고도 정 안 되면 제가 정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한번 알아볼게요. 그렇게 만약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를 해준다면 남편이 그렇게 자존심 상하지는 않겠지만, 그죠? 말은 안 하죠. 남편 혹시, 그죠? 기죽일까봐, 감정 상할까봐. 그러면서도 돈 못 벌어오는 회사 그만둔 남편을 묘하게 원망하는 어떤 그런 기운 느낌들이 몸으로 전달되어진다면 남자들의 마음은 서운할 수도 있다는 쪽을 좀 얘기를 좀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장기간의 실업기간 동안 다시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으시면 그때는 부인과 함께하는 일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죠. 예. 자, 14년 동안 몸담고 온 청춘을 다 바쳐서 열심히 일한 회사에서 타의에 의해서 구조조정 당하고 술에 의지하면서 아내하고의 관계, 아들하고의 관계가 원만치를 않아서 고민하시는 그 심정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세상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건, 위기들을 우리는 겪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서 푸는 것이 정말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실천하신다면 오히려 이 위기가 좀 더 멀어졌던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 저의 찬스라고 생각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사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텐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제 얘기를 떠나서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어떤 상황에 닥친 분한테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 얘기를 듣기 전에 항상 그 생각을 좀 먼저 떠올려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매번 생활비를 어떻게 쓰는가를 일일이 남편한테만 보고해야 되는 거죠. 그런 아주 짠돌이 남편을 둔 어떤 주부의 상담 사례입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생활비를 남편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받아 쓰는 게 너무 싫습니다. 아이들이 어쩌다 비디오라도 빌려보자고 하면 돈이 아깝다고 합니다. 비디오 한 편에 돈이 얼마나 든다고 그러는지. 몇천 원으로도 온 식구가 행복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어쩌다 좋은 일이 생겨 외식이라도 하자고 하면 집에서 먹자고 초를 칩니다. 뭘 위해서 돈이라면 그렇게 벌벌 떠는지 아내보다 가족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우리 남편. 해도 너무합니다. 우리 수업 들으시는 여학생 중에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 계세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저러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래가지고 정말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그런 분 계세요? 예. 만약 여러분이 저런 남편을 두었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먼저 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항상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이 있고요. 굳이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을 제가 위로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만 보자면 얼마든지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요즘 뭐 긍정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뜨긴 뜨는데요. 최소한 이 남편은 절약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을 정말 아껴 쓰는 거. 그게 물론 정도가 좀 지나쳐서 부인이 아내가 좀 고통을 받는 경우지만 술값으로 막 탕진을 하거나 유흥비, 노름에 쓰거나 도박에 빠졌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문제들로 고통받고 고민하는 분들이 들으면 야, 정말 그건 정말 사치스러운 고민이다. 배가 불러서 하는 소리다. 하고 오히려 또 이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 자기가 닥치는 문제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도움이 안 되실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으실지 모르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면부터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 혹시 그 인간에게는 5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욕구, 강도, 프로파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쪽의 욕구가 강한가? 자기가 사귀고 있는 사람, 특히 뭐 배우자하고 부부가 그죠? 같이 그 욕구, 강도, 프로파일을 작성을 해보면 아, 우리 남편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사사건건 싸웠던 게 이렇게 우리는 욕구가 틀려서 그렇구나. 우리 아내하고 뭔 얘기를 하면 말이 안 통하고 참 답답하고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렇게 사사건건 반대하는지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었는데 아, 욕구 강도 프로파일을 작성을 한번 해보고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욕구가 차이가 있구나. 그나마 경험이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5가지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생존의 욕구입니다. 생존의 욕구. 그리고 사랑과 소속의 욕구, 힘과 성취의 욕구, 그리고 사람한테는 자유의 욕구가 있죠. 마지막으로 즐거움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부부가 즐거움에 대한 욕구가 상반되면 많이 다투죠. 어떤 사람은 막 취미에다가 막 그냥 온통 운동에다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냥 나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러면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집에서 가만히 쉬면서 책 읽고 그죠? 음악 듣고 그러면서 오히려 에너지를 얻는 그런 부부가 있다면 그죠? 막 싸돌아다니는 그런 배우자 때문에 오히려 집에 있는 사람들이 속상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짠돌이 남편 때문에 고민하시는 이 부부의 사례를 보면 이 남편분이 생존에 대한 욕구가 의외로 상당히 강한 게 아닌가. 돈 절대 안 쓰죠. 팔팔 떨고 그죠? 아무 물건 절대 안 버리고 그죠? 막 쌓아두고 그리고 항상 미래를 걱정하는 거죠. 미래를 대비하고 그래서 저축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사람이 무슨 뭐 앞날도 대비해야 되겠지만 좀 쓰면서 즐기면서 사는 거 아니야? 다 그때 되면 또 있는데 뭐 그렇게 막 발발 떨고 세상 그렇게 살아. 세상 좀 즐겁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남편이 좀 유독 생존에 대한 욕구가 좀 강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남편이 왜 그렇게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죠? 돈이면 발발 떠는가를 잘 한번 좀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를 잘 이해하시지 못하면 남편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예. 성장 환경 같은 것도 문제가 되겠죠. 성장 환경. 너무너무 없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난 정말 최대 꿈이 내 목표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다. 예? 그래서 나 정말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주고 그죠? 뭐 이런 또 뭐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자기 부모의 돈 씀씀이가 어땠는지, 그죠? 우리 남편의 돈에 대한 가치관이 어떤 건지. 그리고 더러는 부인의 씀씀이가 너무 해퍼서, 그죠? 오히려 상대적으로 나라도 아껴야 되겠다는 그런 남편도 있어요. 물론 이제 사례 내용으로 보면 뭐 영화, 비디오, CD 한 편 빌려보는 것도 막 발발 떨고 외식 한 번도 절대 안 한다고 하니까 뭐 부인이 그렇게 막 씀씀이가 해프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아내가 너무 씀씀이가 크고 사치하고 낭비하면 반대쪽으로 남편이 오히려 더 챙기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왜 우리 남편이 유독 그러는지 그 이유를 잘 한번 좀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 남편이 나를 지키는 힘은 돈밖에 없어. 돈 많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돈 없어봐. 사람이 얼마나, 구차스러워. 얼마나 초라해지고, 비굴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아주 확실하게 갖고 있는 남편이라면 그 생각 바꿔놓기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그런 생각이 아주 틀린 건 물론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는 돈이 어떤 의미인지, 예? 돈을 그렇게 막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건지, 예? 왜 모으려고 그러는 건지, 그리고 나에 대한 불만은 없는지, 또 더러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막 헤프게 낭비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한 가지 아끼고 절약하는 모습을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우리 아이들한테 그게 습관이 된다. 부모는 모델이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상이라도 좀 의도적으로 짐짓 조금 좀 과장해서 그 면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부모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남편하고 한번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나, 그죠? 뭐 어떤 그 장래에 대해서 어떤 불안이나 걱정이 지나치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나 혼자 보는데, 나 혼자 보는데, 나라도 이렇게 아껴야지. 아니면 내가 실제기 한번 해봐. 실제하면 우리 집에 뭐 먹고 살 거야.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먼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어봐. 그럼 애들 공부를 어떻게 시킬 거야. 뭐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러는지도 모르고요. 예, 그래서 왜 우리 남편이 유독 그러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한 남편이 괜히 밉고 원망스럽고 너무 짠돌이 같아서 그죠? 예, 오히려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연의 내용을 보면 조금 지나치다는 좀 생각이 들죠. 예,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남편 기분 좋을 때 뭔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시죠. 예. 일단은 첫 서두는 아주 부드럽게 남편을 좀 칭찬부터 좀 하세요. 진짜 어리집 남편은 뭐 남편이 오히려 막 너무 써서 낭비하고 막 술값으로 탕진하고 노름으로 그죠? 그리고서도 뭐 대책 없이 카드 막 쓰고 돌려받고 그런데 당신은 정말 오히려 그 반대로 너무너무 아껴서 우리는 그런 걱정은 안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좀 장점부터 좀 인정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당신은 정말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고. 나한테 남편 말고 누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좀 긍정적인 면부터 일단 하고, 그러나 일단 부부로 만나서 사는데 내가 무슨 자식도 아니고, 그죠? 학생도 아니고, 어떻게 부부가 돼가지고 내가 뭐 펑펑 헤프게 낭비하는 것도 아닌데 일일이 뭐 하나 쓸 때마다 보고하고 그것을 쓸 때마다 난 너무너무 속상하다. 도대체 난 이게 뭔가? 응? 남편한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보다는 오히려 돈이 우리 남편한테는 더 소중한 그런 존재인가 싶어 난 너무너무 비참할 때가 있다는 그런 심정을 일단 좀 표현을 한번 해보시죠. 당신 잘못이야. 당신 그거 고쳐. 당신은 진짜 참놀이야. 그렇게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투로 얘기를 하시지 말고요. 네. 그리고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를 얘기를 하셔야죠. 다른 거 말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어도 좋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외식 한번 했으면 좋겠다. 뭐 정말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큰 거 안 말하는 거고 뭐 한 2,000원, 3,000원 하는 거 아이들 영화 극장에 가서 보는 게 돈이 오히려 더 나가는 거니까 정말 아이들 보고 싶어하는 영화, 가족이 함께 볼 만한 영화, 그죠? CD 한 편 빌려서 집에서 보는 거 그것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오히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남편으로부터 얻을 가능성은 좀 더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남편도 이제 같이 좀 들으셔야 되겠지만 가족들의 재산이라고 얘기하면 돈이나 뭐 좋은 차, 넓은 집만 사실은 재산이 아닙니다. 그걸 저희들은 이제 가족 자원이라고 그러죠. 가족 자원도 물적 자원이 있고요, 인적 자원이 있는데 이렇게 뭐든지 한 가지라도 아끼려고 하는 절약 정신, 그것도 사실은 엄청난 재산이죠. 보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화목한 부부관계거든요. 끈적끈적한 가족에, 그죠? 뭐든지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배려하고 뭔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하는 그런 헌신적인 자세, 이런 것도 중요한 거니까 돈을 조금 모은다고 해서 그 관계가 예를 들어서 깨져버리거나 돈은 좀 많이 모았지만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어느 한쪽이 병이 들어서 사망해버린다면 그 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얘기를 남편을 가르치려 들듯이 훈계하듯이 하시지 말고 얘기를 한번 좀 꺼내보세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남편에게 하기가 쉽지가 않으시면 편지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첫 서두는 칭찬과 격려, 내가 남편한테 하는 감사의 얘기로 해서 내 심정이 어떤가, 그죠? 그리고 정말 남편한테 내가 뭘 원하는 것을 조목조목 적어서
남편한테 그죠? 보여주면 적어도 남편이 그 편지를 읽어보기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우리 아내가 이렇게 서운했겠구나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3강 마치고요. 다시 다음 주 뵐 때까지 마지막 학습 정리 평가 문제 잘 푸시고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